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 30분 예정입니다. 앞서선 API 쪽 발표치는 125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인 가운데 현재 크루드 오일은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69달러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서로 보복 관세를 좀 주고받으면서 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예상치인 25%보다 10% 좀 축소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은 이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4차 관세 부과까지 엄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좀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무역 전쟁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 10%라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여지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다소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적 협상에 대한 이 디테일도 아직 할 게 너무 많고요. 또 중국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앞으로 회계 재개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불투명한 것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실시간 속보 전달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와도 함께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목되는 사항이 가장 원유 재고 발표일 것 같고요. 또한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일장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0분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보시죠. 전일의 상승에 이어서 현재도 소폭 상승 출발합니다. 2,914.50포인트로 0.06% 보합권. 하지만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하지만 다릅니다. 전일장 S&P와 동일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7,504포인트로 0.3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서도 하락 마감했지만 1.17 라인대는 지지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도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분이 모두 상쇄가 되고 현재는 1.17450달러 선인 0.0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만큼이나 정말 좀 지루한 움직임 최근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1207.8달러로 오늘은 소폭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0.41%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5일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의 윗꼬리가 좀 달린 채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는 아쉽게도 69.75달러로 1.43%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70달러가 회복이 됐고 0.59% 상승한 70.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쪽에서 25%에서 10%로 좀 줄어든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좀 이 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되면서 좀 나홀로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차 관세 부과는 전 제품에 대해서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과 함께 현재 나스닥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외신 소식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8월 주택 착공 실적이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2분기 경상적자가 1,0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월가 예상은 1,032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월가에서는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소기의 경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민간 외교단의 영향력이 크게 좀 줄어든 것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독단적인 결정과 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전현직 관료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진들과도 회담을 갖고 관계 협력 방안을 좀 모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스톤 등 임원진들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들을 좀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국 금융기관이 중국 내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또 서비스를 확대하는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희망 목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현재 협상의 진행 여부나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나 변덕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농민 등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아끼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들을 타겟으로 보복을 한다면 이제 추가로 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보복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 회담 재개 여부는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런 관세 충돌에도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 관세 충돌이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좀 덜 고조된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관세 부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위협 루머가 있을 때마다 이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매도였다라고 한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즉 시장의 반응이 더 작아지고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 규모가 작아서 시장 불안이 줄었다는 분석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5% 예상을 했는데 최대 10%였다라는 이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BS 측에서는 중국과 이 무역 전쟁으로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9월과 또 12월 올해 두 번 하반기에는 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주였던 마윈 회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향후 20년 동안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더 엉망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특히 미국보다도 더욱더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통화 절상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경제 안정을 꾀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밥 루츠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이 경고 섞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CNBC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델 3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또 지금 한 해 15,000대를 채 생산하지 못하는 공정에서 무려 9,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도대체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른다면서 무덤으로 향하는 자동차 회사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또 미국 당국에 의해서 차입을 허용받지 못함으로써 현금 출혈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달리 전기차 손실을 기존 내연 기관차로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상기를 시켰는데요. 또 앞서서 머스크가 회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발언, 또 자금이 확보됐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같이 타이밍에 맞물려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더욱더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7월 경상 흑자가 210억 유로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30억 유로 하락했다는 소식이고요. 영국의 8월 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2.4%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성장세로 돌아서고 또 물가도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르웨이 기준금리는 0.5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항상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그닥 없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이어서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당분간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도 변화가 없었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 목표치를 0% 정도로 유지하고 당좌 개정 일부에 적용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금리가 경제와 물가에 따라 어느 정도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문구도 유지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상 수준의 회의 결과로 엔화 가치는 별 변동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구로다 총재는 이 초저금리 환경 더 오랜 기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고 일본 경제는 적절하게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 2%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한편 이 일본의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8월의 수출이 전년비 6.6% 상승을 했습니다. 21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일본 쪽에서 BOJ는 금리 동결로 이어가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 수지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또 다른 촉발제로 여겨질지 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합체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축소 관세 부과 소식에 미중 충돌 불구하고 리스크 상쇄하면서 전일장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S&P는 보합권 움직임이고 그리고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크루드 오일이고요. 10월물입니다.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증가가 되면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달러대 초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는 70.3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인데요. 전일장에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 쪽에서 서로 보복 관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장의 현선물 쪽에서는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고민이라든지 궁금하셨을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어제 이어서 이슈 지수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다운이네요. 네. 자, 전일장과는 좀 다른 포지션을 네, 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먼저 좀 네네. 업앤다운을 들어드렸고요. 좀 당분간 뭐 3일 연속 출연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데일리 관점에서 일단 다운을 들었었는데요. 상단 고점을 보게 되면 2,920포인트의 강한 1차 저항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S&P 12월물 기준으로. 근데 이 상단 고점을 지속적으로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고 2,920포인트 언저리에 올라갔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시달리고 있고 금일 또한 마찬가지 모습이 좀 연출되는 것 같아서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하락 사유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 관점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세로 좀 확인을 먼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미국과 중국 쪽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관세 품목 중에 일단 뭐 나스닥에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제외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25%에서 10%로 줄어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나스닥 쪽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4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또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해요. 마스터님.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네. 제스처가 먼저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를 좀 지지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지금 1조의 위안이고 달러로 1,450달러 정도인데요. 중국 나름 자체로 자체 노력을 통하고 있고 어제 또 그 관세 부과 품목을 좀 살펴보자면 5% 관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소형 항공기, 컴퓨터, 섬유 1,600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10% 뭐 관세만 부과한 걸 좀 살펴보면 화학제품, 육류, 밀, 와인, 뭐 LNG 가스 등입니다. 골고루 뭐 에너지 섹터부터 여러 가지 화학 섬유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결국은 어제 좀 희망적인 제스처도 좀 취했지만 앞으로 협상의 여지도 남겨놨지만 또 한편으로는 2,7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 한번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지지 포인트가 지금 S&P 기준으로 2,905포인트인데요. 2,905포인트까지 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05포인트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도 함께 봐주실까요? 나스닥이 지금 S&P 비교해서 혼자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스닥 그 미 증시에 대해서 조금 봤었는데 아무래도 네. 대형주들 뭐 페이스북, 애플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금일 조금 마이너스 지금 매도세로 좀 출발한 게 영향이 큰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 지지대가 좀 많기 때문에 7,465포인트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내릴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하방 지지대는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7,400포인트가 깨지는 연출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이 일단 데일리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7,460포인트까지 좀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안에서 포함된 종목들이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네틀리스트까지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 지수가 좀 짓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데이 관점의 하락에 대한 관점을 먼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 지수 관련된 뉴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개장이 좀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좀 진정 국면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관세가 생각보다는 좀 낮은 10% 최대치로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양국이 발표를 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협상 재개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150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이 보잉사와 넷플릭스사가 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S&P도 0.1%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0.2%, 즉 항상 말씀드리는 뭐 팡주들이 좀 모두 조금 떨어지면서 살짝 나스닥은 0.2% 지금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많은 걱정을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면서 중국 경제는 지금 불가피한 세계 경제 상황과 무역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효율적인 도구가 있다. 즉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이 무역 전쟁 이슈가 거의 7개월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 무역 관세는 여전히 이 시장의 큰 이슈지만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투자자들, 참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좀 고통을 받고 있고 기업 실적도 지금 영향이 크다. 부정적이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지금 말씀아시다시피 뭐 S&P도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도 8,000선 돌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역에 대한 이 관세 부분 때문에 여러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계속 분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계속 호황세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정책에 대한 이런 접근 자체가 이제 전통적이지 않다. 즉 특이하고 앞으로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또 기업 실적도 너무나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또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자신감도 이에 맞물려서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너무 상황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많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우려 섞인 이야기,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한반도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비핵화에 협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좀 칭송하는 먼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이런 부분은 언제나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을 우방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또 외신 속에서 나오는 소식 실시간으로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18분 지나가면서 오늘 원유 재고 30분에 있을 예정인데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듣고 원유 재고 전후로의 전략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발표를 한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각이죠. 지금 재고 발표를 앞두고 상승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70.57달러까지 나오면서 1%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전만 해도 70달러를 좀 하회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지금 전일장에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전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원유 재고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두 가지 사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방송에서 신세계라서 원유 재고 발표 때 이제 포지션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원래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좀 포지션을 무포지션으로 가시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 업을 들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펀더멘털적 요소가 상방으로 이끌 만한 요소들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월물이 11월물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월물 초기에 아무래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좀 더 미래에 일어날 예측 상황, 뭐 이란 제재라든지 또한 지금 23일 날 어제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알제리 회동이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근데 이 알제리 회동에 관해서 과연 증산을 할지 감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모습들은
증산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인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뭐 베네수엘라부터 이란에 대한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원유 재고 발표량에 따라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쪽으로의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월물 교체가 되면서 11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8년 11월물로 70.13달러입니다. 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재고 발표를 앞두고 계속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만약에 뭐 재고 발표 때는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잡으시는 분들이 좀 없으시겠지만 전후로 해서 재고 발표 이후에도 상승 쪽으로 좀 간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업앤다운 들어드린 게 네. 원유 재고 발표 이후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요? 네, 원유 네네. 재고 때는 오히려 조금 눌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요. 오늘 그 방송에 좀 오기 전에 저도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69.39에 오일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매도세가 진행되려면 69.40포인트가 무너지는 장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됨과 동시에 조금 하락으로 눌렸다가 결국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APA 쪽에서는 재고가 증가가 된 상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125만 배럴의 증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을 EIA 쪽에서의 부분인데요. 지금 예상치를 먼저 확인해 보죠. EIA 쪽에서는 예측치가 274만 배럴의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579만 배럴의 감소로 재고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는 APA 쪽과 좀 다르게 지금 재고 감소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표현적으로 보면 재고 감소에 대해서는 상승 쪽의 재료이긴 합니다만 실질치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업앤다운 의견을 통해서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박나인 캐스터 지금 그렇다면은 재고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빠르게 좀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원유 재고 발표 후에는 또 기사 상보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지금 CNBC 기사인데 이제 2분 정도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실시간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일 가격은요.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이 공급 우려를 낳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가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항상 얘기되고 있고 또 11월 4일이 가까울수록 이제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도요. 이 가격에 지금 계속해서 이 변동 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정당화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항상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사실 오일 이제 수요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지금 좀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크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급 이슈가 더욱더 가격에 중요하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기관 측들의 의견은 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수요 문제, 어떤 곳은 이제 공급 문제 때문에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향후 6주 정도, 즉 미국과 이제 이란이 다음 제재 이런 부분을 좀 시작을 하길 전까지는 이러한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부과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 사항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이제 80불에서 85달러 정도까지 다음 주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이터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실 70에서 80달러 사이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펙과 다른 국가들이 9월 23일 러시아를 포함해서 지금 또 회담을 갖습니다. 이 앞으로 이 공급 증가량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란의 오일 제재 공급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또 9월 23일 이제 이때를 또 전후로 해서 앞으로 또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까지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 가격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이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에 대한 그 좀 박스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원유 재고 발표를 이제 뭐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크루드 오일이 월물이 교체가 되면서 11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현재는 좀 들어 올린 상황 속에서 1%대 상승이 유지가 됩니다. 70.17달러로 1.0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는 529만 배럴의 감소가 있었고 오늘의 예측치는 274만 배럴입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는 125만 배럴의 증가로 좀 나온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좀 들어 올리는 상황인데 원래 좀 들어 올리면은 또 빼려고 들어 올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재고 발표가 난과 동시에 일단 좀 하방으로 내릴 것 같고요. 그래요? 하방으로 내린 다음에 뭐 한 30분 정도는 좀 관망을 하시되 굳이 진입을 하고 싶다면 좀 밑에 가격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 걸어 두시는 게 좀 현명할 전략 같고 70불 지금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는 진입을 하시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굳이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뭐 호가가 체결될지 체결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9.80 라인 정도, 그 다음에 69.60 정도, 이 두 호가 정도에 지금 걸어두시고 매수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항상 모습이 보면 조금 떨어뜨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좀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수로 좀 진입 접근을 잡으시되 아래에서 좀 받쳐두는 모습을 해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14달러이고요. 이 70달러 초반에서 지금 좀 가격대가 치열하게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좀 재고 발표 전에 일단 가격대가 좀 들어 올려진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 발표 이후에는 바로 또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래쪽 라인에서 매수 쪽으로 좀 접근,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해 보입니다. 뭐 앞서서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도 뭐 다양한 원유 쪽에서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란 오펙 이사는 오펙 생산군이 이란산 원유를 좀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대로 트럼프는 좀 이란 쪽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뭐 시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크루드오일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 좀 다양하게 좀 챙겨보실 것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또 오일과 그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잠깐 확인해 보면은 또 소폭 올랐거든요. 94.25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다양한 요소들, 그 원유를 좀 챙겨보신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요소들을 좀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요소, 다양한 관점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처럼 현재 70달러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일단 69달러 후반대에서 매수 접근을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I 쪽 주간 원유 재고 예상치는 274만 배럴의 감소 예상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앞서서 API 쪽에서는 125만 배럴의 재고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여전히 70.10달러로 초반대에서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11월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발표와 동시에 지금 살짝 소폭 올렸지만 이내 또 빠지는 흐름인데 위쪽으로의 힘 막 내보고는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예상치가 274만 배럴인데요. 지금 예상치에 대비해서 지금 감소가 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205만 배럴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적게 재고가 감소됐습니다. 뭐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재고가 예상보다는 좀 더 남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늘어났네요. 지금 171만 배럴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가솔린 생산이라든지 비축량은 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줄어든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뭐 크게 차이는 없게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네. 그 EI 쪽에서 내놓은 분석과 좀 다르게 예상치보다 크게 많이 뭐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예측치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나온 모습이고요. 결국은 지금 하방으로 지금 압력이 좀 있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늘 이런 좀 패턴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어 보였었고 아무래도 금일도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 수준이긴 하지만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역시나 좀 예상 안에서의 그 가격대가 나온 것 같고요. 마스터님 말씀대로 지금 들어 올렸던 가격대 쉽사리 또 빠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70달러 초반입니다. 거의 초반이긴 한데 기다렸던 가격대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70.09달러이고요. 일단 초반에 받았던 상승 쪽의 힘이 반짝하고 좀 나왔고 좀 유지가 크게 되고는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69달러 후반대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 계속적으로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오늘 원유 재고에 관해서는 뭐 급격한 감소가 나올 것으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역시나 뭐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온 모습이고 하지만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역시나 펀더멘털 요소 때문에 지금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69.94 라인까지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지금 1차 저항선 라인은 70.40 라인을 넘어간다면 71불을 넘어가는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가 올라가면 71달러까지? 70.40포인트에 좀 안착을 하면 오늘 71불을 도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빼고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신데 그대로 가게 된다면 70.40달러에 안착한다면 그 이상으로 71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된 지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아쉽게도 한 30분 내외로밖에 함께 좀 봐드리지 못해서 말씀드린 그 전략을 끝까지 저희가 또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지금 재고 발표가 막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격대를 어떻게 좀 가져가셔야 되는지 좀 짚어드리니까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I 쪽의 주간 원유 재고는 예측이 274만 배럴이고요. 실제치는 205만 배럴의 감소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방송이 되는 대로 가격대 변동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5일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께서 또 접수해주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또 함께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5일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했으니까요. 5일 질문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이고요. 끝자리가 4933님의 질문입니다. 크루도일을 69.55달러에 매수 들고 있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좀 낮게 잡으셨어요? 네, 69. 지금 수익이 엄청 나오고 계신데. 네. 거의 저랑 뭐 차이가 나지 않으신 분인데. 네. 그 69.6 라인에 오늘 중심선 라인 근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구력이 되신 걸로 보이고. 마지막 지금 하단 지지 라인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매수를 하셨을 때 라인 폭이 69.30 라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9.30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보셨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들고 갈까요? 지금 계약수가 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70.50 라인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1차 저항선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익절 라인을 좀 잡고
이미 거의 100틱 이상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70.20 라인의 익절을 잡으시고 좀 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해 주셨던 70.40 라인대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또 돌파가 된다면은 추가 상승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뭐 만약에 좀 다계약시다라고 한다면 좀 익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수익이 많으셨기 때문에 네. 큰 수익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70.47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어요. 유튜브로 질문을 주신 상황인데, 자, 구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구리 질문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구리를 272.50에 매도 잡고 있는데 대관점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봐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구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2.7250이겠죠? 2.7250에 매도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쿠퍼 구리 12월물로 확인되고요. 0.33% 하락한 2.7285입니다. 그렇다면 2.7250이면은 지금 손실 7틱 정도 손실이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손실폭이 크시진 않는데 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 근데 이분은 확실히 좀 실력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포인트만 보더라도 확실히 진입 사유가 타당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매도를 또 잡으신 것 같고, 지금 하단 라인에 버티고 있는 지점이 지금 2.7150, 271.5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1.50 라인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좀 매도 사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데일리 관점이시기 때문에 오늘 손절 라인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73.70에 드리겠습니다. 273.70에 드리겠습니다. 273 네, 70에 드리겠습니다. 70이요. 네, 2.7370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계약수에 대해서 구리를 지금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데 계약수는 말씀을 안 해 주셨네요. 지금 매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까지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기 때문에 오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왓슨이 지금 70.40달러 안착하면 추가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하나의 매물대인가 봐요. 지금 또 이내 미끄러졌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다 존재하는데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1차 저항 라인과 2차 저항 라인 이렇게 좀 구분을 짓고 있는데 항상 저항 라인을 바로 돌파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문 경우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피나보치 고점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40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2차 지금 저항 라인이 71.20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림이 지금 저항 라인에 맞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안착이 형성되어야지만 다시 71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네.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막 시장을 보신 시청자분이 만약에 5일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69달러 후반을 좀 기다려야 되나요? 69달러 후반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속적으로 매도 조건은 좀 정확히 피하시라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69.90 라인까지 좀 눌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입하신 분은 70.20 라인에 익절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눌림을 기다리셔야 되지, 지금 1차 저항 라인 고점까지 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건 좀 보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수적인 접근이 오늘은 또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매도적인 접근을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골드 질문을 좀 짚어드리고 이어갈게요. 골드 좀 매수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흐름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자, 골드를 1207에 매수 들어가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끝자리 1123님의 질문인데요.
지금 골드 가격이 1,208달러인데, 그래도 지금 매수로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에 좀 잘라낼까요? 네, 업입니다. 오늘. 계속 들고 가라? 네, 오늘 진입 포인트가 다들 네. 괜찮으시네요. 네. 금방 신세계를 보시면서 지금 보니까 진입하신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진입 이분도 조금 구력이 되신 것 같고, 위에 지금 상당 고점인 1208.5포인트만 지금 넘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오늘 금일 또 골드는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을 좀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좀 1210포인트까지는 도전을 해보시는 모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 진입 포인트도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익 잘 내시고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유로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9029님의 질문이고요. 유로 FX 1.17280달러 매수 진입했는데요. 더 빠질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유로 FX가 1.17540입니다. 0.03%. 초반 상승세 모두 거의 반납하고 봉합권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1.17280에 매수했는데 이 시청자분은 초반에 기록했었던 수익이 지금 내려오면서 수익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매수하신 게 지금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네. 좀 들고 계셨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확인을 좀 해보니까. 오늘 저가까지도 안 됐으니까요. 네, 좀 지금 근데 지속적으로 수익권에서 청산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으신데, 뭐 장기 지금 포인트로 좀 들고 가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1차 먼저 저항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17900 라인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저항 라인을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매수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2차 저항 라인이 1.18340 라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금일 결국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익절을 안 잡으셨어요. 조금 습관이 그죠. 지금 안 좋다고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 구간에서 늘 확보를 하시는 모습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1.176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하락 눌림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익절 라인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까지 익절 잡아서 좀 대응하셔라라는 말씀 상담 이어갔고요.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수요일장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마무리할 시점인데 절제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네, 뭐 수요일인 내일 늘 좀 다이나믹한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수요일 날 원래 그 원유 재고 발표 때마다 포지션을 갖지 않는데 포지션을 좀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께 신세계라는 방송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미국과 이란 계속해서 이 대립각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눈에 띌만한 기사가 이제 로이터 속보로 떴습니다. 사실 이제 2분 전 떴을 때 발견을 하고 혹시 또 더 이상 상보가 나오지 않을까 새로 고침을 계속하면서 봤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란과 특사를 통해서 이 이제 탄도 미사일 부분과 또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 조약에 좀 조약을 위해서 어떤 협상점을 좀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이 좀 획기적인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과 지금 이러한 새로운 협정에 같이 좀 협약에 동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personal agreement,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두 정부 간의 이런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정식 조약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추진이 사실 이란의 관리 이제 리더들은 사실 좀 관심을 갖지 않아 왔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계속돼서 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추진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더 진전이 있다면 내일과 또 모레장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